연봉이 억제가 넘죠. 처음 준비하는 사람은 어차피 여기에 전압. 자, 우리 16년도 5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봅시다. 뭐라고 나왔어요? 자, 감은 횟수 n이 얼마? 200번을 감았고 코일 P와 300회 코일, 그쵸? 가까이 놓고 여기에다가 얼마? 1A의 전류를 흘렀대요. 그러면 여기에 세교되는 자속이, 그쵸? 여기에 세교되는 자속이 얼마랍니까? 그러면 이들 상호 간의 상호 인덕턴스는 얼마냐? 라고 물어본 거야. 그쵸? 그 우리는 알다시피 여기서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여기가 1차 측이야, 1차 측. 그러면 요때 권수비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죠? 기전력. L, I는 N 파이다. 이 식으로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때 L이, 여러분들 아셔야 돼. 여기 인덕턴스가 결국은 반대편에선 상호 인덕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 MI는 N 파이,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요 공식에 관련된 건 또 앞에서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공부하라고 그런 거야. 따라서 여기서 상호 인덕턴스 M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I분의 N 파이 이렇게 하면 되고, I는 1A하고 요때는 얼마요? 300번에다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요렇게만 해주면 얼마? 0.12 이렇게 답이 되겠죠. 자, 2번 문제 요렇게 그냥 기능적으로 푸셔도 돼요. 자, 자기 인덕턴스 L1, L2고 상호 인덕턴스 M인데 결합계수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나와야 될 게, 우리 요거 어디서 나오죠? 회로로 공부하신 분들은 L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2M, 그때 M이라는 게 요 코일과 요 코일에 대해서 상호에 대한 작용값이 상호 인덕턴스 M이에요. 그래서 이때 M을 구하는 공식은 결합계수가 얼마냐에 따라 L1, L2라는 공식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K가 결합계수라는 거야. 요거 단독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보다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결합계수에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에서 뭐 코일 L1과 L2가 미결합이다, 결합이 안 돼 있다 라고 하면 이때 K 값은 0이야. 됐죠?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완전 결합이다 이라고 나면 결합계수는 K는 1인 거야. 그러면 결국은 이 결합계수의 범위는 하고도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면 이때 결합계수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범위를 구하셔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죠. 요거 꼭 봐주시고, 따라서 요게 연장선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미결합일 때 결합계수도 물어보지만 미결합일 때 상호 인덕턴스 M도 물어보죠. 그 얘가 0이니까 얘도 얼마나? 0.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완전 결합이라고 나오면 M은 얼마 되는 거야? 얘가 1이니까 루트 L1, L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범위가 나올 때는 여기다 집어넣는 거고, 따라서 이렇게 상호 인덕턴스 M에 대해서는 이런 형태의 시험 문제가 다 출제가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는 결합계수가 1일 때 성립되는 식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 자승을 때리면 결국 얘가 어떻게 됩니까? M 자승은 L1, L2가 요게 같은 답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고, 3번 문제 Q 전하량 2, 근데 2를 10을 했대. 그러면 이때 전위차는, 이거 쉬운 문제죠. 왜?
1 뭐야? QV야. 그냥 요거 외우면 되는 거죠, 공식. 그럼 V는 당연히 Q분의 W니까 2분의 얼마 된다고? 10. 그러니까 답은 5.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 문제. 요거 앞에서 계속 했죠. 정말 많이 나오지 않나요? 지금 매회 저항의 직렬, 병렬, 콘덴서의 직렬, 병렬 계속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앞에서 그 직병렬 정리해 준 거 꼭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C가 병렬로 돼 있잖아. C가 병렬로 돼 있으면 직렬처럼 계산해 준다. 더해 주면 된다. 됐죠? 앞에 꼭 공부하세요. 그러면 저거 싹 다 정리돼 있으니까. 다음 5번 문제. 자석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해서 틀린 것은 그러면 4번에 봐보면 자석은 고온이 되면 자력이 증가한다?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우리는 자력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력이 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온도가 되면 자력을 잃어버리는 온도가 있어. 그거를 우리는 큐리 온도라고 해요. 770도. 됐죠? 온도가 올라가면 자력을 잃어버려. 그래서 770도가 되면 자력을 아예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6번 문제. 금속 철망을 씌웠을 때 다시 얘기해서 정전 유도가 되지 않아. 그러면 그거는 정전을 차폐시킨 거잖아. 알루미늄 막을 둬서. 됐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양전화를 갖고 왔는데 그 반대편에서 아무 현상이 없어. 그러면 차폐된 거지. 그쵸? 그러면 정지된 전화를 갖다 댄 거니까 정전을 차폐한 거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7번 문제. 뭐라 나왔습니까? 진공 중에 같은 크기의 두 자극을, 즉 자극은 M1, M2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하, 자극. 그때 거리 R을 얼마? 1m를 뒀대요. 그때 얘네들은 둘 다 1이랍니다. 그러면 둘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죠. 자, 같이 한번 할까요? 첫 번째, 정전계에서는 얘가 어떻게 돼요? 4파이 입신홍 제로 R 자승의 Q1, Q2로서 9 곱하기 10의 9승의 R 자승의 Q1, Q2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정자계, 그쵸? 자계에서의 힘 F는 똑같다고, 요 식이 4파이 R 자승의, 자 봐요, 계속 얘기했지만 전하는 자하 M1, M2, 입실롱은 뮤, 이렇게만 바뀌는 거야. 그러면 이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입실롱은 어떻게 계산해요? 쉬프트 7, 그쵸? 32를 누르면 8.85 이렇게 나올 거고, 그 입실롱제로 뮤제로는 쉬프트 7, 33을 누르면 되는 거야. 됐어요? 요거. 자, 이렇게 하면은 계산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요렇게 계산한 값이 요게 되는 거고, 얘는 요렇게 계산한 값이 6.33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외워주셔야 되겠죠. 됐죠? 요거 두 가지. 그래서 전하냐 자하냐 요 단어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기능사 보시는 분들이 처음 전개하면서 자기학하면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정전계인데 정자계를 생각하거나 정자계인데 정전계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둘에 대해서 조금의 차이인데 그거 갖고 틀리고 오는 거야. 어렵지도 않은 문제인데. 됐죠? 따라서 지금은 자극 그러면 얘네가 생각나야 되고, 전하 그러면 얘네가 생각나야 되고, 그러면 얘는 9 곱하기 10의 9승이고 얘는 6.33 곱하기 10의 4승이고 그것만 다른 거야. 그 여기는 1, 1, 1이니까 결국 답은 얘가 답이 되겠죠. 됐죠? 자, 8번 문제 봅시다. 8번 문제는 뭐라 나냐면 기전력 2가 얼마? 1.5V고 내부 저항, 요 건전지 안에 있는 내부 저항이
0.5인 건전지를 10개를 직렬로 접속했대요. 여러분들 그러면 직렬로 접속하면 저항은 어떻게 돼? 합이 되지. 그러니까 건전지 얘가 몇 개? 네, 여기다 그립시다. 건전지가 몇 개? 10개. 둘, 셋, 넷, 다섯. 10개. 그러면 말 하나마나 직렬 접속이니까 이때 전체 기전력은 10개니까 15V가 될 거고, 여기 있는 내부 저항들도 다 직렬이니까 합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내부 저항의 합이 얼마라는 거야? 합. 그러니까 0.5씩 10개가 있는 거니까 얘가 몇 오음이에요? 5음이 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외부에 대한 저항이 얘가 얼마라고요? 25오음이래요. 그럼 이때 전체 전류 I는 얼마냐? 쉽잖아. I는 R분의 V인데 이때 R은 당연히 내부와 외부를 합한 값이어야지. 고로 얘는 어떻게 됩니까? 5 플러스 25분의 15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그래서 답은 0.5. 됐죠? 요거 요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굳이 뭐 공식 NR 플러스 R분의 NE 물론 그 공식 외워도 되겠죠. 그래서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겠고, 9번 문제 이거 안 해도 돼요. Y에서 델타로 하면은 각상의 임피던스가 몇 배가 되는 거야? 3배가 된다. 이런 거는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방금 나왔네. 전류는 저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비례하고 전압에는 비례한다. 그냥 이 문제네. 그쵸? 항상 기능사 문제에서는요, 합성 저항 구하는 거, 합성 정전 용량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오음의 법칙, 그리고 와트, 이 개념이 꼭 시험 문제 거의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자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 뭐라고 나왔냐면요, 교류 그리고 220V래.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얘기야. 교류 220V.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시료값입니다. 요즘은 효값이라고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때 시료값이 얼마라는 거야? 220V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 평균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로에서 배웠겠지만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이죠. 뭐? 파이분의 2에다가 뭐를 곱해야 되는 거야? 최대값을 곱해야 돼요. 근데 주어진 게 지금 뭐야? 시료값이야.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시료값과 최대값의 관계는 됐어요? 최대값은 시료값에 루트 2를 곱해야지만 됐습니까?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다가 평균값은 8분의 2에다가 최대값을 곱해야 되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220 루트 2 이렇게 곱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 할 수 있겠죠? 요거 시료값, 평균값, 최대값. 됐죠? 요거 최대값, 요렇게 세 가지. 요런 거는 꼭 써드릴까요? 됐죠? 최대값. 그래서 요런 세 개의 관계식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세 가지 관계식 꼭 기억하세요. 자, 12번 문제. 이거 앞에서 16번 문제랑 같은 개념이에요. 고주파성 문제. 다시 비정연파에서 시료값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얘 전류도 똑같잖아. 시료값에 그쵸? 자승 이렇게 했잖아. 앞에서는 전류로 나왔고. 그래서 제가 그냥 요 공식만 외우세요 라고 했죠. 됐죠? 자, 13번 문제. 뭐라 나왔냐면 각속도 오메가. 자, 우리 각속도 오메가 뭐야? 2파이 F야. 이 공식만 딱 기억하면 이 문제는 풀었지. 왜? 여기서 주파수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2파이 분의 오메가니까 2파이 분의 뭐요? 오메가 각속도가 얼마라고요? 300.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지워지면 파이 분의 150. 그냥 이렇게 답이 되는 거지. 이건 그냥 요 가장 기초적인 시험 문제고. 14번. 자, 정전계.
제가 앞에서 뭐 우리가 요게 이제 조금 애매한 건데 이론을 얼만큼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론 안 해도 외우면 돼. 내가 문제 풀 때. 됐죠? 이론 앞에서 안 해도 돼. 우린 관연도 문제 갖고도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다시 얘기해서 정전계. 그러면 답은 무조건 가우스. 됐어요? 그 다음에 뭐 가우스가 나오고 뭐 어떤 거의 내부와 외부에 대해서 양적으로 비교하는 게 나와. 대칭 정전계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 그러면 우리는 그때 뭐로 하면 돼? 발산 정리. 그러니까 2장 정전계 그러면 무조건 답은 가우스 아니면 발산 정리예요. 됐죠? 그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콘덴서 쪽이 나온다. 그러면 맥스웰 응력. 콘덴서 쪽, 맥스웰 응력.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7장에서 자개 쪽이 나온다. 그쵸?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암페르의 주의 적분. 그러면서 비오사바르 법칙. 그러니까 그거는 자개 쪽에서.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정전계. 그러면 답은 누구? 가우스. 이렇게 되면 돼요. 기전형 문제 나오면 패러데 렌츠 노이먼. 됐죠? 자, 15번 문제 봅시다. 15번 문제가 브릿지예요. 여러분들 브릿지는요. 어느 이 부분 아이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 어떤 값이 0이 되는 게 평형 브릿지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가 0이 되는 조건은 대각선 곱이 같으면 되는 거야. 다시 해서 A, D의 곱은 뭐가 돼요? B, C의 곱과 같다. 이때 여기가 0이 되는 거야. 요거. 그러면 이때 말 그대로 A가 얼마래요? RX 플러스 뭐가 됩니까? J 오메가 L X죠. 요거. 눈이 잘 안 보여서. 그 다음에 요거의 곱이 얘잖아. 그러니까 얘가 R2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 얘와 얘의 곱이 같은 거니까 얘 때 어떻게 돼요? 얘가 뭐 RS 플러스 J 오메가 LS 그쵸? 여기에 뭐가 됩니까? R1 이렇게 되는 거죠. 곱이. 그러면 요게 서로 같을 때라고 보는 거니까 요때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그러면 이때 RX R2 플러스 R2 그쵸? 요렇게 그래서 J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실수는 실수끼리 같으면 되는 거고 허수는 허수끼리 같으면 돼. 요거는 같으니까 지워지는 거고 결국 R2 LX는 R1 LS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구하라는 게 L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R2분의 R1의 LS다.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겠죠. 이해가셨죠? 자, 이렇게 푸는 건데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 이거 곱 같으면 된대. 그러니까 요거 곱해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는 실수끼리는 같으면 되는 거니까 생각 안 해도 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한 요 허수 부분이 같으면 돼. 요 부분 날리면 결국 이 값이 같으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 쉽게 하려면요. 다 필요 없어요. 결국 여기 봐보면 여기 R2고 여기가 LX고 여기가 R1이고 뭐가 돼요? LS잖아. 다 어차피 지워진다고. 결국은 얘와 얘 곱 R1 LS는 얘와 얘의 곱 R2 LX다. 이렇게만 그냥 해보시라고요. 이거 다 이렇게 되는 건 과정인 거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LX를 구하시오 그러면 R2분의 R1의 LS다. 답 나오잖아. 이렇게 그냥. 어차피 이렇게 과정이고. 그래서 시험 문제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요. 숫자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대칭 3상 델타에서 선전류와 상전류는 무조건 30도 위상차가 생기는데 델타 결선에 있어서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90도가 늦어요. 됐죠? 근데 여기는 상전류를 물어봤으니까 상전류가 앞서는 거가 되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제가 그랬죠. 항상 기능사 문제나 합성자, 합성 정정 용량 구하는 문제가 거의 안 빠져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R1, R2, R3니까 직렬이니까 그냥 합이 되겠지. 그쵸? 그래서 그냥 더해주면 되겠고. 다음 18번. 요거 여러분들 요것도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파고율이 나오는데 파고율이라는 건 뭐예요? 라고 한다면 시료값분의 뭐가 된다고? 최대값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최대값이 뭐랬어요? 시료값에다가 루트 2를 곱하는 게 최대값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시료값분의 최대값은 요렇게 지어지니까 루트 2. 그래서 1.414.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알아두시면 돼. 됐죠? 파고율은 시료값분의 최대값.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파형률을 물어보면, 됐죠?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시료값이에요. 됐죠? 그래서 얘는 정리하면 평균값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 최대값으로 한다면 최대값이라고 했고, 아까 시료값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최대값 지워지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2 루트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요거 계산하면 1.11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 과정이 있는 거야. 이걸 최대값으로 같이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런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요런 값을 일단 꼭 외워 주세요. 요거 시험 문제에서 파형률도 많이 물어보니까 그래서 요렇게 봐 주시면 되겠고. 19번. 뭐 축전지 용량 뭐 Q는 IT다. 됐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전하량. 그래서 우리는 전류가 10A를 몇 시간? 6시간. 왜? 여러분들 단위 봐봐요. 1, 2, 3, 4 단위가 다 뭐야? 암페어, 아우어잖아. 시간. 그래서 전류와 시간. 답이 밑에 있는 거예요. 해답에. 그 다음에 20번. 평균값이 150이라면 최대값은 여기 나왔네요. 여기 11번. 이 문제 또 나온 거야. 평균값하고 최대값이잖아. 그러니까 이때 최대값은 대값이래요.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요? 2분의 파이의 평균값이 되겠지. 그래서 2분의 파이의 평균값이 얼마래요? 150. 이렇게. 그러니까 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 놓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계속. 요런 거 요 세 가지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요거 계속 시험 문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니까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 뒤이어서 21번서부터 나가도록 할게요.